중국의 동북공정은 예로부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김치, 삼계탕 같은 음식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한복을 포함한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노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한국 저항 시인의 대표주자인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으로 표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조선족이라는 표기를 삭제하기는 했으나 윤동주 시인을 여전히 중국인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가 손오공의 후예이며 산둥 출신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허무맹랑한 주장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한족이 입었다고 하는 한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복도 한푸라고 읽으나 전혀 다른 한자인데요. 그럼에도 한복이 한푸를 따라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을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에 CNN, 로이터와 같은 외신들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전하며 중국의 문화 도용에 함께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한푸 논란이 어이가 없는 사실은 한푸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쓰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푸는 2000년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신조어인데요. 역사 속 한족이 입었다고 생각되는 복장을 통틀어서 한푸라고 부르기로 한 것인데 이는 학술적인 명칭조차 아닙니다. 한푸라는 것 자체가 있었다는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외에도 중국은 꾸준히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떼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는데요.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는 사람들까지 민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전통 복장이라고 주장하던 한푸를 입고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비원이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인 줄 알고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전통 의상이 맞다면 모든 중국인들이 전통 복장임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의 이런 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글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슈예린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제 이야기를 올려볼까 합니다. 여기서만 밝히는 것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심지어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는 초반에 인기가 많았지만 점차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얼굴을 드러내니 사람들이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저를 탐탁치 않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유학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한국 유학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은 금세 환호로 바뀌어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거구나 싶었죠. 솔직히 제가 한국을 까는 영상을 만들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좋아하니 당연스럽게 그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한국 음식, 전통 복장 같은 것을 중국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했던 시절, 힘들었던 점이라면서 한국에 안 좋았던 점에 대해 운이라도 떼면 댓글창은 어느새 한국에 대한 욕설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그 후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푸를 입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전통 복장인 한복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시킨 것이 큰 화제를 몰고 오더군요. 솔직히 저도 중국인이지만 이렇게 행동할 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긴 했습니다. 특히 김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인데요. 김치는 예전부터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중국에서 한국인을 비하할 때 김치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은 김치는 격식에 맞지 않는 하찮은 음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 음식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꼴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김치를 본 적도 있고 먹어본 적도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찔리던지요. 한국에 김치냉장고까지 있으니 누가 봐도 김치에 대한 한국의 열정을 잘 알지 않겠나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상상하지도 못할 돈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한국 유학 시절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하게 되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간 김에 한국을 힐난하는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경험한 내용들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눈으로 보여지니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제 한국 친구들에게 제 직업은 비밀이었죠. 하도 영상을 찍어대는 통에 친구들이 제 영상을 궁금해했으나 그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중국어를 전혀 모르기에 대충 알려줘도 문제는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에 하나 내용이 들켜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올리자 역시나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도 교묘하게 이용했죠. 한국이 하도 중국의 것을 함부로 자기 거라고 하니 한국에 유학을 왔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주변 친구들도 제 덕분에 중국의 위험을 알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애국심을 건드리는 말에 사람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고 덕분에 저는 한국어를 쓰는 것 자체도 애국을 위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중국에서 찍었던 영상들보다 인기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컨텐츠를 찾은 것 같아 기쁘더군요. 자주 한국에 갈 기회를 찾은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한국에 자주 갈 수 있으니 좋고 제 구독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충족해줄 컨텐츠를 볼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으로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점차 사람들이 제 컨텐츠에 질려간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한풀을 입고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푸가 한복의 원조라는 것을 알려주기로 한 컨텐츠였죠. 혹시 모르니 친구들에게는 공항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저는 한푸를 입고 한국 공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시선 또한 느낄 수 있었어요. 촬영을 하면서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이 모든 것을 편집한 후에 벌어들일 금액을 생각하니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멘트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이 옷을 당장 벗으라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옷을 입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저는 숙소로 가자마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죠. 비슷한 영상을 좀 더 올리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라이브로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인기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찍기에는 혼자 다니는 것이 어려우니 친구들에게는 한복을 입고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다며 꼬셔서 함께 입고 다니기로 했죠. 저는 한복이 있다면서 가져갔었는데 제 의상을 보더니 친구들은 의아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저는 중국인인데 한복을 입는 것보다는 중국 전통 의상을 입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고 변명을 했더니 친구들은 살짝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복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면서 애매한 말을 흘리더군요. 사실 한복이랑 비슷한 디자인의 한풀을 가져온 것이기에 더 찔리기는 했으나 모른 척 넘어갔죠. 친구들은 따로 한복이 없었기에 한복 매장으로 빌리러 갔었는데요. 친구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한국 한복판에 버젓이 한푸 매장을 해놨다고 중국어로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복의 기원이 한푸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죠. 친구들의 예쁜 모습을 찍어주는 척하면서 저는 관련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새삼스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으나 그래도 돈을 벌면 친구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곳을 걸어 다녔는데 특히 경복궁과 같이 한국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인기가 많을 것임을 알았기에 친구에게 찍어달라고 부탁하고는 중국어로 한푸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알리고 있다는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는 라이브 방송으로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라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찍어주었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빤히 쳐다보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제 중국어를 듣더니 눈살을 찌푸리고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중국의 전통 의상도 아닌 어디서 보지도 못한 옷을 입고 있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당황스러움에 제가 피하려고 하자 친구들이 저를 감싸고는 방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한국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일에 동조하는지 알고 있는 거냐면서 한국어로 제가 한복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방송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묻더군요. 한국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생각이 멈춰지는 것 같더군요. 친구들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머리가 아찔해져 저 또한 한푸가 한복의 원조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어떻게든 친구들을 설득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순간 방송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황급하게 촬영을 끊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헛웃음을 짓더니 자신들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한참을 이야기했으나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그 중국인 여성에게 화를 내려고 했으나 이미 그 사람도 비웃으며 자리를 뜬 지 오래였죠. 그렇게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저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제 방송 계정에 들어가니 해명하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돌아선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편집해 몰래카메라였던 것처럼 조작하기로 결정했죠. 제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것처럼 조작하자 사람들은 다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제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계정을 알아냈고 이 와중에 영상을 올린 저에게 실망했다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에게도 연락을 해봤으나 그동안의 우정이 다 조작이었단 걸 알았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소중한 친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친구들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곁에서 저에게 힘을 불어 넣어줬던 것은 한국인 친구들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은 제 행동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계정에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녀들은 저를 받아줄까요?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니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까요? 해당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해당 글에는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글을 달았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친구를 속인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반응과 지나가던 중국인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네 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한복의 기원이 자신들이며 한복 또한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작금의 사태에 이해가 되지 않을 따름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전통에 대해 우리 스스로도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